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관련 이슈는 최근에 많습니다. 산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 스페인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것처럼 이제 모로코에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스페인 영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지역이 사실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면 위쪽, 즉 지브랄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위쪽이 스페인이죠. 지브랄타는 이제 당연히 영국 영토고 나머지가 이제 스페인 영토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곳은 지금 화면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세우타라는 곳입니다. 즉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대규모로 모로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즉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아프리카에 스페인 영토가 몇 곳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우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로코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다 끝에 아주 조금 붙어 있는 땅이 스페인 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세우타하고 모로코 사이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당연히 스페인 쪽에서 모로코를 경계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좀 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스페인 영토가 몇 곳 있다라고 했는데 몇 곳,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저기 지금 표시된 곳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우타라는 지역이 제일 이제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하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지고 몇 곳에 이러한 영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가 좀 많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 같은 곳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우타라는 곳하고요. 그 다음에 멜리아라고 하는 요 지역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는 한 8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멜리아에는 이제 한 8만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땅이고 모로코 영토인 것 같은데 그 끝단에 조금씩 스페인 영토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지역들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보면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나 섬 같은 지역도 다 스페인이 영토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작은 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재밌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섬인 페뇽데 벨레스 테라 고메라라고 하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성처럼 끝에 보이시죠? 요 성이 있는 요새가 있는 요 지역만 스페인 영토입니다. 그러면 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역은 어디냐? 모로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페인, 여기는 모로코. 그래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경선 85m밖에 안 되는 국경선이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 대표적인 곳, 아까 문제가 됐던 이 세우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제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무슬림, 그리고 뭐 스페인 사람들, 모로코 사람들, 뭐 섞여가지고 그냥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때때로 모로코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난민이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곳이고요. 멜리아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는 세우타보다 더 많습니다만 어떻든 지브랄타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이제 아프리카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스페인, 그다음에 모로코 사람들 이외에도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하고요. 심지어 힌두, 인도 사람들도 이곳에 일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예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나름대로 공존하던 이제 그러한 지역의 전통들이 남아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우타로 몰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유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평소 같으면 이제 모로코 당국에서 이런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막을 텐데 이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진짜로 이들 난민들 기대대로 뭐 난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모로코 국민들 기대대로 세우타에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기대처럼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갈 때 보면 별도로 비자를 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여행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냥 어느 한 국가에 입국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롭게 많은 국가들을 다닐 수 있죠. 이것이 다 생겐 조약에 따라서 서로가 국경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럽 국가들의 협력 덕분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이 쉥겐이라고 하는 생겐 조약에 따른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EU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스페인의 영토인 요 세우타 같은 요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지역은 특별 규정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쉥겐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타에서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입국 관리 이런 쪽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라든지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여행 서류를 이제 확인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페인 땅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세우타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영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일단 입국을 하게 되면 난민 지위를 유지하거나 난민 지위를 획득하거나 다시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스페인 영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플라자스 데 소베나리아라고 해가지고 뭐 주권의 요새라고 이제 보통 스페인어로 표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영토들이 남아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인이 여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아니면 모로코가 무시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현재 모로코를 다스리는 이 세력이 정착하기 이전서부터 스페인 영토였기 때문에 원래 스페인 땅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세우타 같은 지역은 1415년 에니크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 잘 기억하실 텐데 항해왕이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이제 왕자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대서양으로 나가서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에니크 왕자인데 이 에니크 왕자가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무엇인가 결과를 낸 지역이 바로 이 세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타 지역을 점령하고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우타라는 지역은 1415년 15세기에 처음으로 유럽한테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80년 그러니까 16세기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병합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즉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두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세우타라는 지역은 스페인 영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50년부터 이 지역은 스페인 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40년에 다시 이베리아 연합이 해체되면서 포르투갈이 독립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세우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 세우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스페인 잔류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스페인 영토로 이제 계속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멜리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무어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까지 스페인 본토에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하는 그라나다가 이제 함락이 된 시기가 1492년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스페인이 이 멜리아라는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2년에 스페인이 이 보호령으로 성립을 지정을 하고 본토인 카디스 그리고 말라가 이런 지역에 편입을 시키면서 원래부터 이 지역은 스페인 땅이었다라는 논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모로코를 다스리고 있는 알라이 왕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1666년에 성립이 됐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1666년 이전에 이미 1580년, 1492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스페인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스페인 영토니까 이것은 뭐 아프리카 식민지의 해방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원래 스페인 영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명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과 같은 요 지역을 세우타 같은 이런 지역을 스페인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영국, 프랑스의 어떤 협상의 결과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898년에 스페인은 이제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 그러니까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어떻든 서반구와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스페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런 영토들을 다 상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898년에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우리는 이제 해외 식민지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우리 내부의 개혁, 그다음에 내부의 발전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돼라는 한 세력이 있었고요. 야,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커지니까 우리가 힘을 잃었지만 우리 가까운 곳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점들을 유지하고 그래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 가지 세력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거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래도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동서로 남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빚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이 모로코 북부 지역까지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아까 지도를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모로코 북부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면 여기 북쪽이 바로 지브랄타죠. 이 지브랄타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 영국의 영토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모로코 북부, 지금 세우타를 포함한 이 지역이 프랑스 영토로 들어가는 게 프랑스 식민지로 되는 게 당연히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스페인으로서도 만약에 프랑스가 이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면 스페인 남부인 카디스, 카타르헤나 이런 지역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하고 계속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는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서부터 그래도 영국과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해왔고 익숙한 존재인 스페인이 그 사이에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지브랄타 맞은편 아프리카 지역에 프랑스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스페인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또 이 모로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프 산맥이라는 꽤 높은 산맥이 이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 저쪽 남쪽 지역하고는 원래부터 격리돼 있는 좀 다른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리프 산맥이라고 하는 요 산맥들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이제 눈이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다시 이제 지형도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모로코 북부,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바다 지역은 평야지만 그 바로 남쪽으로는 높은 산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 지역하고는 다른 별도의 동네다라는 것이 이제 영국의 주장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도 이제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912년에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세우타를 포함한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지금의 모로코 북부 지역은 스페인의 영토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우타나 이런 지역들이 여전히 스페인의 이제 역의 영토로 지금 남아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반 아직까지 식민지가 있던 시절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지역을 왜 내버려 뒀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축구 잘하는 나라죠. 최근에 월드컵에서도 8강까지 갔나요? 지난 월드컵에서는 4강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축구 잘하는 아프리카의 강국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축구 이외에도 실제로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상당히 야심이 강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포지션, 그리고 더 넓은 영토에 대한 욕구들이 항상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모로코가 독립한 이후에 이 스페인과 여러 지역에서 영토를 둘러싼 갈등,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스페인이 아닌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자유를 속박받던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6년 3월 2일 날 프랑스가 이 당초에 이 모로코를 자기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던 페스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로코는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페스 조약과 관련돼서 스페인도 여기다가 한 발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약이 폐기가 됨으로써 당시에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지중해 여러 가지 보호령, 그리고 탕헤르 국제지대 이런 지역들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요 모로코라는 지역은 요 알제리와 더불어서 다 프랑스의 이제 식민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식민지라고 돼 있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령으로 대접을 받던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요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스페인이 1912년에 설정했던 이제 스페인 보호령이라고 한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저 북쪽에 있고요. 지금의 모로코 저 남쪽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가 독립을 하면서 스페인이 세우타, 그 다음에 멜리아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반환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모로코하고 스페인의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즉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독립을 했는데 일단 위쪽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도 자기 영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밑에 쪽에 사하라, 지금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서부 사하라라고 하는 이 사하라 지역은 여전히 스페인 영토로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스페인 보호령도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러 지역들을 다 우리 땅이다,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핵심 지역은 지금 다시 화면 보시면 지금 요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사하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 그 다음에 남부 보호령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쥐파먹은 것처럼 하나 있죠. 이푼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세 지역 같은 경우를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둘러싼 스페인하고 모로코의 분쟁이 1956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제 꿈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는 독립을 한 이후에 당연히 스페인 보호령은 자기들 거,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독립국가인 모리타니아, 저 밑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그 모리타니아산 이제 문어, 뭐 갈치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여오죠. 요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알제리 서부 지역, 그리고 말리 북부 지역까지 이게 다 몽땅 다 자기 땅이니까 이 독립된 모로코는 이 지역을 다 회복할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꿈이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 북아프리카를 다스리던 이 술탄 시절에 다 이 지역에 있던 부족들이 우리한테 이제 복속돼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었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통치하던 지역이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 돼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 지역을 다 우리 걸로 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부터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사람 별로 없고 면적 넓고 하는 이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리고 스페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상대적으로 약해 있는 남쪽 지역들을 자기들이 공략하는 게 우선이겠죠. 스페인하고 가깝고, 그리고 스페인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 이 북부 지금 세우타라든지 밀레아 같은 지역은 이건 좀 약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로코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과의 영토 갈등을 벌일 때 세우타 같은 지역은 우선순위가 이제 뒤로 밀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독립 이후에 하나씩 자기가 땅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던 전쟁이 이제 이푸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푼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푼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 밑에 있는 주비곳 케이프 주비라고 하는 요 스페인 보호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역과 동시에 이제 스페인형 서아프리카를 구성하는 주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860년 19세기 후반에 스페인이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와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할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을 돌려받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57년, 그러니까 1956년 3월 달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1년 후인 1957년 11월 달에 이제 모로코 해방군이 이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즉 이프니 그리고 사하라 두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굳이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은 모로코가 독립을 이제 할 때 여러 무장 세력들이 프랑스와 이런저런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무장 세력들이 군대로 이제 편입이 돼야 돼요. 정식 군인은 이제 모로코 왕립군입니다. FAR이라고 쓰는 모로코 왕립군하고 이제 왕립군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모로코 당국을 이제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총질하고 싸우는 무장 세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른 영토를 획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해방군 세력들이 약화되는 것이니까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로코 해방군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프니 그리고 사하라 이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스페인으로서는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제 스페인은 당시에 이제 힘이 뭐 그렇게 지금보다도 훨씬 약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프니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지역 아주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들만 겨우 방어하고 그 내륙으로 가 있는 외곽 지역들은 모두 다 상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하라 지역 같은 이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로코 해방군을 격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들어왔던 뭐 이 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괴멸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어쨌건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면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앙그라 데 신트라라는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로코하고 스페인 사이에 이 케이프 주비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은 반환한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이프니 같은 경우에는 이프니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미 모로코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고 스페인이 방어에 성공한 이 시가지 지역 아주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페인 영토로 남는다라는 정도로 이제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일단은 이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전쟁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모래 전쟁. 이거는 이제 모로코하고 알제리 간 전쟁입니다. 모로코하고 알제리. 어떻게 보면은 같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일 것 같은데 당시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963년에 모로코가 알제리의 팀부트, 베샤르라는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지역에서 지금 여기 팀부트라고 보이는 이 지역을 모로코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모로코하고 알제리의 국경을 보면 다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모로코가 선제 공격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원래 프랑스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자기들의 식민지 그리고 모로코를 보호령 이렇게 만들 때 이 국경선을 뭐 제대로 긋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국경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물이 없는 영토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경계는 불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국경선을 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지도 보시면 요 북쪽에만 사람이 좀 살고 물이 있는 요 지역에만 이렇게 실선으로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막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왜? 다 프랑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지역들 간에 이 국가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독립한 이후에 이 알제리하고 모로코 사이에 대규모 광물 자원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모로코, 대모로코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알제리 영토를 내가 원래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로코의 생각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알제리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연합, 당시에 이제 상당히 아랍에서 제일 맹주라고 할 수 있던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야, 니들이 마음대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면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제리를 지원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해방 세력을 지원한다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많은 군사활동을 하던 쿠바 같은 경우에도 알제리 지지를 선언을 하고 실제로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쿠바가 이제 뭐 망하는 나라, 좀 있으면 오늘 내일 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1950년대, 60년대, 그렇죠.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쿠바군은 정말 무지무지한 그러한 군대였어요. 가면 정말 일당백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이제 그러한 군이 이제 쿠바군이었는데 이 쿠바군이 알제리를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양쪽이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모로코가 힘에 붙여서 그만 휴전을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도 국경선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알제리와 모로코는 이때부터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도 이 국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스페인 영토로 이제 남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유엔이 이제 이러한 영토 분쟁과 관련돼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 그러면은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엔 같은 이러한 조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식민주의 이런 거 매듭을 짓고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두가 대등한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왔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국제사회를 상정한 국제기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45년 출범하게 된 국제연합 UN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감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입장들은 이제 UN 헌장 제11장에 나와 있어요. 비자치 지역을 규정하고 이 비자치 지역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식민지 모국화는 다른 사람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별개의 지역으로 존재해야 되는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 지역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들을 찾아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자치권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치 지역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그 지역을 식민지로 보유하고 있던 나라들한테 자, 당신들이 봤을 때 당신들의 해외 영토가 어디요? 당신들이 봤을 때 이 지역은 원래 우리 영토가 아니고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가 편입시켰던 그러한 지역이 영토가 어딘지 목록을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래서 1946년에 8개 나라가 74개의 영토를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비자치 지역 목록이 지금까지도 유엔에 보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이런저런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당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이푼이라든지 사하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우리가 나중에 획득한 그런 지역이야라고 해서 비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목록에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우타, 멜리아 같은 이 지역들은 앞서 말씀드린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거든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3년에 당시 스페인이 처음에 당초 제시하지 않았던 이푼이 이 지역이 비자치 지역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1965년에 유엔 총회에서 스페인한테 이푼이를 즉각 모로코에 반환해라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실제로 이푼이를 자기들이 계속 장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장악을 해도 실제로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푼이를 반환을 했는데 그러면 모로코는 그냥 몽땅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놔야 되는 게 있었죠. 즉 당시에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로코가 이 대모로코를 주장하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푼이라는 지역을 가져가는 만큼 이 모리타니라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환해라 독립국가로 인정해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로코는 이 모리타니아가 독립국가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는 영토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남는 지역이 요 하단에 보이는 요 사하라 요 지역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74년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그러한 이 사하라 지역 원래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지역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조만간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로코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과거에 이 땅을 뺏어갔던 스페인이 멋대로 독립시켜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려고 해라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된 거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이 제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지역이 과거 모로코와 일부 유대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했던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영토로 볼 만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통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살짝 모로코 체면을 세워줬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사하라 많은 지역들은 당신의 영토가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모로코는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경강부회로 오히려 자기들이 승리를 선언합니다. 즉 이 판결에서 앞쪽 과거 모로코와의 일부 유대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국제사법재판소가 사하라 지역, 지금 스페인이 통치를 하고 지금 별도의 나라로 떼어내려고 했던 이 지역을 이제 우리의 과거 영토라고 인정을 해줬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 가자. 그래서 저 지역을 실제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35만 명의 민간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국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로코 남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은 군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로코 군대가 진입을 해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선은 뭐냐? 민간인들, 모로코 시민들이 이 지역을 진주를 하면서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모로코의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가리켜 가지고 녹색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녹색 행진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지금 사람들이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와서 우리 땅이요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깃발을 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활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독립시키려고 그러는데 모로코가 멋대로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당연히 이제 이 지역이 독립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원래 이 사하라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서부 사하라, 이 서사하라라고 하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모로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분쟁을 빚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결국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그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1976년이면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을 오랫동안 이제 강권 통치하던 프랑코 총독이 이제 병으로 오늘 내일 하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군대를 보낸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황을 모로코가 잘 이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과 1976년 11월 14일 날 마드리드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민간인을 밀어넣고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자기들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던 스페인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권한을 이양받았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냐? 스페인이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권을 이제 모로코에다가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과 행정권을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지금 서사하라라고 부르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스페인이 원래 우리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고 모로코에 행정권만 넘겼지 우리 자체를 몽땅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모로코에 넘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로코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영토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지금까지도 저항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반발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던 지역이 해안 지역이겠죠. 이 해안 지역에 대해서 한 6차례 정도의 작전을 개시를 하면서 밀어내고 자기들의 영토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널린 게 모래죠. 그러니까 이제 모래로 장벽을 쌓고 지뢰를 묶고 철조망을 깔면서 추방을 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대다수는 해안 지역,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지역에서는 다 밀려난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에 지금 근근히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된 국가 아니면 모로코 영토 이걸 둘러싼 갈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모로코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챙겨야 될 지역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세우타나 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원래부터 여기는 스페인 땅이었고 굳이 저 지역을 자기들이 건드려 봐야 얻을 건 없고 힘만 쓰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까닭에 지금까지도 스페인 영토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60년 이상 이제 스페인 영토로 남아 있는 이러한 지역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2년 이 지금 현재 스페인 총리인 산체스 총리는 모로코 국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975년, 76년 모로코가 이제 서사하라라는 나라 그 지역을 자기들의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져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행정권이냐 주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체스 총리가 이 지역에서는 자관 이 모로코가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 사하라와 관련돼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모로코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페인이 과거의 어떤 영토를 되찾겠다, 아니면 영국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탈식민지화를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세우타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로코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제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당신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주민들은 당연히 스페인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권, 자결권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민족해방 투쟁 때 벌이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이 세우타나 멜리아 같은 스페인 영토, 현재 남아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지역을 이제 유지하는 그러한 이유는 어떤 스페인 우리 스스로도 대단히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잘 나가던 과거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떤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스페인의 여러 입장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세우타를 돌려내, 반환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상태지만 이 세우타라는 지역, 멜리아라는 지역들은 계속 스페인의 영토로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세우타라는 지역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스페인 영토로 남을 가능성은 많지만 뭐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세우타라는 지역이 왜 스페인 영토인지 남아있던 그러한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모로코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독립해서 다행이다라고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의욕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지어 전쟁도 몇 차례 벌였던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건 이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는 다르죠. 수천 년 전부터 유럽과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긴밀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프랑코 총독 같은 경우에도 이 북아프리카 스페인 영토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스페인 본토를 공격을 하면서 이 공화주의 세력들을 이제 무너뜨린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